네, 안녕하세요. 네,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네. 자,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저 주제가 많았는데, 인들아, 지금 가족들 상황을 보면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우선 아버님이 이제 최근에 수술을 받았습니다. 암인 줄 암으로 뭐 어쩌고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했었는데 암은 아닌 걸로 됐고 수술은 성공적이 됐지만 수술 끝에 이렇게 수술하면 이건 아픈 수술이다. 그래서 이제 아버님이 많이 아프세요. 어쨌든 그렇고 또 우리 아들이 심각한 아스퍼거잖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자살衝동을 느낀대요. 본인이. 그래서 제가 굉장히 어렵고 여러 가지로 지금 인드라에게 힘겨운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인들이. 근데 좋은 일도 있어요. 불행 중 다행으로 좋은 일도 있죠. 그래서 저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어떤 경우든 간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어떠한 안 좋은 일만 생각하면 신이 나를 버렸어. 나는 운이 지독하게 나빠. 인드라 믿었더니 이렇게 재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막 행운만 뒤따르면 인드라를 믿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내가 잘나서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체로 인간의 삶은 한 78대 22로 안 좋은 운이 78% 작용하고 좋은 운이 22% 작용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22%의 좋은 운이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더 잘할까? 복불복이라고. 그때 뭔가 이렇게 승부를 가져가면 부자가 되고, 근데 78%의 어떤 불운을 더 확대하거나 이렇게 하는 그러한 것의 차이가라 생각해요. 그러니까 부자도 78대 20이고 가난한 사람도 78대 22인데 부자와 가난한 사람을 가르는 기준은 자신에게 운이 22%에 들어왔을 때 어떻게 뻥튀기 하느냐. 가난한 사람은 그걸 기회를 놓치는가. 이 차이라고 저는 보지 않을 수 없어요. 50년간 살아오면서 우리 부모님, 우리 인들아, 우리 자식들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오늘 얼마만큼 자기가 활용하느냐 거기에 달렸다. 근데 그 활용하는 데 있어서 선천적인 것이 탤런트, 재능이 필요하다 이거죠. 상인 본능을 가진 친구들은 이것들을 보다 더 빨리 포착할 수가 있고, 우리 본인 말도 안 되는 인드라 볼 때는 비논리적인데 성공하시더라고. 인드라는 굉장히 논리적인데 구라경지학. 부동산 다 파세요. 망합니다. 부동산 이제 비전이 없어요. 근데 그 5년 동안 폭등했잖아 부동산이. 우리 테네님 인드라하고 테네님 공동대표. 인드라가 5억 5천에 판 아파트가 17억이 됐잖아. 지금 떨어져 봐야 15억이야. 인드라 레전드 찍었습니다. 우리 저기 인드라 지인들은 다 알아요. 인드라가 지금 부동산 살 때입니다. 그러면 팔 때고 부동산 팔 때입니다. 그러면 살 때구나. 직자님 어서 오세요. 헤르메티커님 어서 오세요. 천신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지금 굉장히 주변에서 인드라 지인들이 매우 힘들게 지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드라가 10월 3일날 개천절인데 그날 좀 쉬어가지고 모처럼 그 장모님 묘소에 참배할까. 장모님이
인들아 그동안 장모님 찾아가 뵙지 못해가지고 장모님이 삐졌나. 장모님이 좀 이렇게 지인들을 삐져가지고, 장모님이 잘 삐졌거든. 심성이 착한 분인데 문학소녀답게 좀 잘 삐져요. 그래가지고 우리 가족분들의 그러시나 해서 장모님 좀 찾아뵈야겠다 생각도 듭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639회) 옥설타임즈쇼 2022년 9월 29일 이널리 국힘 정부 15년 약속 카멜라 이든 성렬영 정진석 태용호 원희룡 세훈영 유정복 한동훈 전민시각 레이진 아침한개 VOA RFA 지식보관서 신박과 이런 제목입니다. 네. 정진석 죄명화형 구속, 죄명화형 구속, 한동훈 유촉세, 젊은시각 레이진 VOA 아침한개 성렬영 박진 로라와 레논 최코제 태용호 김길선 지식보관서 RFA 자유아시아방송 유정복 세훈영 신박과학 젊은시각 국토전략 추구길. 우선 해리스, 카밀라 해리스, 카멀라 해리스, 카말라 해리스, 카밀라 해리스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이날은 카밀라 해리스입니다. 오늘 성령 대통령하고 했죠. 이것이 넬슨 페로시와 대비되는 면이 있다. 차기 미국 대통령 유력 후보 중에 2명 중 1명이 카밀라 해리스죠. 다르면 낸시 펠로시고요. 이랬을 때 카밀라 해리스는요, 약점은 뭐죠? 먼저 약점부터 얘기할게요. 카밀라 해리스의 약점은 뭐냐면 뭔가 소파승진한 이력이 있는 거 아니냐, 이게 항상 문제의 걸림돌이 됩니다. 장점은 뭐냐, 카밀라 해리스는 부모님이 인도계, 향후 중국을 대체할 인도, 그 다음에 이 남미, 중남미, 자마이카 출신, 아버지는 자마이카, 어머니는 인도계. 그리고 카밀라 해리스는 우리 성렬영처럼 검사 출신. 이 3박자가 어울리면서 거기다 여성, 이것에서 모든 어떤 조건은 거의 완벽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일하게 카밀라 해리스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소파 승진 그 이슈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여기에 달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낸시 펠로시와 같은 경우는 인드라가 인드라 낸시 펠로시와 하죠. 핵심은 뭐냐면 낸시 펠로시는 대만을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낸시 펠로시가 대만에 딱 가니까 맹꽁 CFR가 축포를 썼죠. 그래서 대만 이슈가 떴고, 상대적으로 대만이 뜨니까 한국 이슈가 가라앉았죠. 반면에 카밀라 해리스는 어떻습니까? 물론 일본을 먼저 방문했지만 그건 예의상이고, 인도, 일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했지만 핵심은 카밀라 해리스는 대만이 아니라 한반도다, 여기다 이거죠. 그리고 인드라 입장에서는 현재까지 차기 미국 대통령 유력 주자는 카밀라 해리스가 1순위고 2순위가 낸시 펠로시, 3순위가 없다. 이렇게 우리 이든영 재선은 꿈도 꾸지 마세요,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근데 3순위로 이든영을 두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유력한 차기 대통령이 카밀라 해리스가 한국을 방문했다 이거죠.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다. 더군다나 이 방문 날짜도 드라마틱해요.
9월 28일은 뭐 어떤 날이죠? 9.28 한국전 때 9.28 수복한 날이에요. 그리고 10월 1일은 국군의 날이에요. 9.28 수복과 국군의 날 사이에 카밀라 해리스가 방한했습니다. 그러자마자 북한의 반쪽 저번에 축포를 쐈잖아요. 무슨 미사일을 쐈습니다. 어서와 그러면서 동아시아 문제는 처음이지 뭐 이러면서 반쪽 저거니까 축포를 또 쐈셨네. 그렇습니다. 바다사원님 어서오세요. 천식님 어서오세요. 자, 우리 정상적으로 이렇게 오시면 부통령 카밀라 해리스님답게 방문하실 거면 휴가철을 빼고서 방문하는 게 예의죠. 상대방이 분명히 휴가인데 그걸 알고도 방문하는 것 자체가 의도가 있는 거죠. 그 의도가 있는 거죠. 낸시 펠로시의 의도가 있었고 그분의 의도가 있는 겁니다. 뻔히 휴가철인 걸 알면서 왜 방문하셔? 자, 거기에 포인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낸시 펠로시가 또 하필이면 왜 낸시 펠로시와 달리 9.28 수복과 국군의 날 사이에 타이밍 좋게 딱 이렇게 방문하시냐? 이것도 그 의도가 있다 해서 현재까지는 카밀라 해리스 78, 낸시 펠로시 22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얘기라는 건 전 세계에서 인도라밖에 없죠. 앞서 잠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저희 남편이 5월 성렬영의 취임식에 방문했죠. 제 방문 앞서 이든영도 안부를 꼭 전하려고 말씀하셨네요. 왜 이든영이 이렇게 안부를 할까요? 반쪽 민주당이 원균 반쪽 민주당이 헛소리를 해대니까 이든영이 특별하게 안부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난리든 바이든 인드라는 그런 거 엠빙실 따위는 인드라 입장은 관심이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러분 인드라 방송 꾸준히 들었으면 인드라 알 거예요. 성렬원과 이든영은요 혈맹이에요. 하나 더 얘기할게요. 혈맹 관계를 설명드릴게요. 이든영과 카밀라 해리스 그 다음에 이 성렬원은요 혈맹 관계입니다. 이거를 막 그냥 깨트리려고 푸틴 간첩, 맹꽁 C8을 감쪽, 반쪽 노면 간첩, 반쪽 앞에 잔당파 간첩, 반쪽 저은 간첩, 문좀비 간첩, 그리고 반쪽 민주당 제명 간첩들이 해코지를 하려고 이간질 하려고 애를 쓰는데 다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푸틴 간첩, 맹꽁이 C8을 간첩, 반쪽 아베 잔당파 간첩, 반쪽 정은 간첩, 문좀비 판첩, 뭐 반쪽 노면 간첩은 빼고, 그 다음에 반쪽 민주당 제명 간첩, 이런 원균 무리들이 아무리 이간질 하더라도 그거나 다 한미동맹이에요. 이것만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정과 이준석은 우파죠,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준석은 우익파쇼 성향이 있는 거죠. 여성 혐오 우익파쇼. 만약에 준석이가 인드라 준석이 좋아하는데요. 준석이가 만약에 따로 당을 만들면 여성 혐오 우익파쇼당으로 공식적으로 인증되는 겁니다. 인드라 준석이 좋아합니다. 인드라 분명히 얘기하는데 준석이는 인드라 준석이 좋아해요. 준석이 이슈는 끝났어요. 인드라가 감성과 이성님한테 분명히 경고 드립니다.
입 닥치세요. 그냥 조용히 인드라 방송을 들으세요. 왜 준석 이슈를 갑자기 꺼냅니까? 그냥 조용히. 준석이 끝났어요. 이슈 꺼내지 마세요. 아셨죠? 네. 준석이 인드라 좋아해요. 유승민 좋아합니다. 아셨죠? 네. 입 닥치시고 그냥 방송 들으시든가. 여태까지 인드라 방송 꾸준히 들었으면 네. 님 지금 인드라의 어떤 그 패턴에서 벗어났어요. 자, 감성가 이성님 입 닥치시고, 분명히 인드라 얘기했죠. 입 닥치시고 인드라 방송을 꾸준히 들으세요. 인드라 경고를 드렸잖아요. 네. 님 이러면은 네. 반정미당 파쇼 그 반정미당 맥로당에서 파견한 간첩으로 오인받을 수 있어요. 그쵸? 예. 님은 간첩 아니잖아. 입 닥치시고 조용히 방송 들으세요. 아셨죠? 예. 입 닥치세요. 님은 지금 패턴을 벗어났어. 님, 인드라가 님 제가 분명히 경고를 드렸는데 이러시면은 강제 퇴장. 감정가 이성님 강제 퇴장 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이 애들이 머리가 돌지가 않아. 이게 단순해, 무식해요. 인드라가 분명히 경고 들었으면 딱 그 좀 수준이 높은 간첩들은 좀 이렇게 아셨을 텐데. 안타깝네요. 각토님 어서오세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시고 자, 깨끗하게 정리됐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카밀라레스님께서 깔끔하게 다 해결되잖아. 카밀라레스님께서 다 해결됐으면 박진혜임함은 뭐냐? 원균이지. 원균. 야, 반정미당 원균 인증하네. 뭐 할 말 더 있습니까? 이든영이 안부 전해달라잖아. 반정미당 매공 시파르 지시 받았나? 반적 정문 지시 받았나? 푸틴 지시 받았나? 왜 잘하고 있는, 밤잠을 잊고 일하고 있는 우리 너무나 일 잘하고 있는 박진혜만을 건의해? 매국노잖아. 반정미당 네 애비애미가 매국노니까. 자, 반정미당 탈출은 지능순이죠. 네 애비애미가 매국노가 아니면 왜 반정미당을 지지해? 근데 네 애비애미가 매국노일지라도 지지를 안 할 수 있지. 인드라는 연좌제를 반대하니까. 자, 부모님을 설득해서 반정미당을 탈출하는 게 지능순이고 인류 세계 평화에 도움되는 길입니다. 자, 정진석 국힘 위원장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지금은 아노드 토인비의 얘기처럼 도전과 응전, 세계 대전하는 시기예요. 세계관을 바꿔야 될 때입니다. 이런 때 과거의 수꼴통 맨정적 사고에 벗어나지 못한다면 100년 전에 조선 양반이 백성들 피 빨아먹던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수구꼴통 좌이파쇼 꼴통들의 사고방식으로 사고한다면 미래는 없다. 이런 거죠. 네 애비미가 매국노잖아. 반성해야 되는데 반성도 없이 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계관을 재정립하셔야 돼요. 왜? 세상이 이렇게 내 생각과 다르게 돌아가지? 그럴 때 자기 자신을, 세상을 탓하지 말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셔야 됩니다. 네 애매미가 맥로니까 그런 거야.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 해리스 부통령
깔끔하게 다 해결됐죠. 예? 카밀라 해리스 대통령 인드라는 78대 22로 예? 카밀라 해리스 지지합니다. 성렬왕과 카밀라 해리스 공통점. 야, 이거기서 예, 검사 출신 거기다가 이제 우리 준건이가 저 양정거 선배죠. 준건이가 또 뭐 여성 문제 이거는 뭐 예, 카밀라 해리스의 어떤 떡밥인 거죠. 너무 일치된 게 너무 많으면 또 이렇게 예? 예? 카밀라 해리스가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이게 어떤 견제죠? 야, 응? 깝치지 마라. 성렬형들은 깝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 준서가 겸손해야 된다 이 얘기인 거예요. 예? 준건이하고 예? 저기 뭐야 준석이가 극과 극 아니에요. 저는 준건이 안 까고 예, 준건이가 지금 정의당이 있잖아요. 예, 어용당이라고 저는 보고 있지만 어쨌든 예, 그냥 자유좌파라고 쳐요. 예, 준건이가 그래도 자유좌파야. 예, 예, 극자는 아니에요. 예, 좌파쇼 아닙니다. 준건이는. 예, 준건이도 옛날에 예, 까진 않잖아. 옛날에 많이 깠는데. 준건아, 나 너 더 까고 싶어 않아. 근데 이제 준석이도 좋아하는데, 준건이만큼이나 준석이도 좋아하는데, 준석이가 좀 반성을 해야 돼. 네가 국제 감각을 좀 이제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예? 준건이만큼 좀 이렇게 국제 감각을 알면 되는데, 너 하버드 뭐 나오고 뭐 이랬는데 왜 국제 감각에서 저렇게 예? 우익 파시아로 가냐 이거야. 응? 너 대한민국 정세를 우습게 여기면 안 돼. 대한민국 정세는 우익 파시아로 갈 수가 없어. 근데 너가 무슨 여성하면 우익 파시오 이쪽으로 자꾸 가는 건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부정적이야. 알겠지? 그렇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카밀라 이거 지난번에 얘기했죠. 카밀라. 저는 카밀라를 선호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레이지. 내가 아내의 고향 미네소타 사람들을 존경할 수밖에 없는 이유, 한국계 입양인 2만 명은 왜 미네소타에 살고 있을까? 저는 몰랐습니다. 미네소타 주도가 미네스폴리스인가? 저는 단 한 번도 미네소타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네. 미네소타가 한국전쟁과 미국과 관련해서 이렇게 중요한 지역인지는 레이진을 통해서 처음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레이진. 이거 정말로 이 영상은요, 조회수와 상관없이 인드라가 굉장히 높이 평가합니다. 왜 미네소타에는 한국인 입양아가 2만 명이나 샀나? 한국전쟁 때 가장 많이 참전했다. 왜 많이 참전했나? 메가도 장군의 관점에서 볼 때 한국은 굉장히 춥기 때문에 미네소타 같은 추위에 강한 장병이 투입되면 좋을 것이다, 이런 판단하에서 미네소타 군인들이 가장 많이 참전했다 이거죠. 그리고 미네소타 군인들이 한국전쟁에서 참전하고 난 다음에 그 한국전쟁의 어떠한 비극을 눈앞에서 겪었기 때문에 한국을 끔찍히 좋아하는 이유로 한국인 고아, 한국 입양아를 많이 입양했다는 겁니다. 이걸 왜 우리 한국인들은 몰랐죠? 왜 대한민국은 이걸 몰랐습니까? 저도 몰랐어요. 에? 전 시카고만 알았지 미네소타는 몰랐습니다. 여러분도 아셔야 돼. 앞으로는 미네소타 만세 외쳐야 되겠습니다.
우리 미네소타인들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레이진에게 박수를 보내겠습니다. 행복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미네소타 만세, 아메리카 만세, 레이진 만세. 몰랐어요, 인들아. 처음 들었어요. 그 다음에 아침, 미공개 행사, 미공개 국군 영상, 헬마치. 야, 대규모 훈련으로 극찬받은 역대급 국군이라는 행사. 욕 나와서, 욕 안 했습니다, 이들아. 죄송합니다. 예. 이들아, 육군 병장 출신으로서, 우와, 그냥 뿜었네. 예. 이거 정말, 예. 장엄하네요. 잠깐 욕설을 뿜을 뻔했습니다. 예. 자, 그리고 자, 나토에서 한국 대표부 설치 승인했죠. 예? 또 이거 928 수복 시즌에 맞춰서 한 게 또 의미심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나토 대표부에서 벨기에 대사가 겸임한다는 현재 추정이 있습니다.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 영국 외교장관이 또 신임 영국 외교장관이 클레벌리가 한국을 방한했네요. 아니, 신임 영국 장관이 영국 외무장관인데 한국을 이렇게 방한한 것이 저는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라고 봅니다. 영국은 어떤 나라죠? 1973년까지만 해도 세계를 움직였던 세계 최고의 국가였죠. 1913년 이전까지만 해도 미국은 영국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한 어떤 영국인데 부자가 3대가 망하더라도 버티죠. 우리 찰스 신임 황제가 잘하길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진짜로 우리 찰스 황제가 실수하지 않고 정말 잘해내기를 인들한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그냥 덕담이 아니에요. 네, 그 정도로 하고 그 다음에 도스태핑 박진. 우리 인들아 얘기하잖아. 내가 세훈이 형, 그러니까 대통령은 박정희, 종신 대통령은 박정희, 종신 서울시장은 오세훈, 인들아가 종신 외무장관 하면 박진이다. 이렇게 엄밀하게 얘기해서 아직까지 박진 외무장관이 종신이라고 얘기할 정도는 아니지만 종신에 가까울 정도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다 라고 인들아 자신있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개자식이 원균 같은 쓰레기가 이순신 박진을 모함하더라도 인들아는 박진을 믿습니다. 이놈이 원균의 후레자식이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순신, 박진, 화이팅!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 인드라의 직감이니 뭐 이런 얘기가 아니라 데이터로 다 나와 있어요. 굳이 인드라가 이런 거 일일이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애비애비가 매국노니까 박진을 해마는 거지, 마! 이 매국노들아. 이렇게 말하고 넘어가고요. 뭐 태영호야 뭐 이렇게 당연한 거고, 통일 대통령 후보죠. 나이 먹었어도 60년대 출신이에요. 60년대생. 태씨 대통령 후보입니다. 그다음에 김진표 국회의장과 발정미당의 해임 건의안 강행 처리에 대한 뭐 당연한 거고 옳은 소리. 그 다음에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교섭단체 대표연사. 이거 이들아가 이 정진석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정진석
이 양반이 굉장히 무게감이 있다. 저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인드라 그냥 김무성 같은 사람 인드라 미워하지 않아요. 유승민도 미워하지 않고 준표도 대구시장이니까 안 미워하잖아. 인드라는 지금 과거의 어떤 관념,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오늘의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거든요. 오늘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의외로 간과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놓치고 있는 게 뭔지 아십니까? 정진석이에요. 충남. 정진석한테 힘이 있어요. 캐스팅 보드고. 정진석이 또 누굽니까? 여러분 정진석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김종필, 풍운하 김종필 선생의 후계자세요. 본인께서, 그러니까 정진석 본인이 자신은 JP의 후계자라고 공표하고 다니는 인물이 바로 정진석인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정진석 하면 부여잖아요. 백제 부여. 거기에 또 4.15 부정선거. 다른 것들은 다 안 밝혀졌는데 부여에서만 유독하게 그게 밝혀져 가지고, 만약 부여에서 부정선거가 밝혀지지 않았다면 정진석은 떨어졌을 겁니다. 근데 현장에서 그게 드러나 가지고 전석이 당선됐잖아요. 이렇게 가세나고도 이렇게 연결고리가 있어가지고 있다가 끊어졌지만, 어쨌든 여러분들은 정진석을 굉장히 중시해야 된다. 대통령 후보군이다. 60년생입니다. 정시고. 근데 이제 흠결이 있다면 고려대죠. 이명박 대통령이 고려대에 나오셨기 때문에 한번 고려대가 대통령이 됐잖아요. 그럼 다시 대통령이 고려대 출신이 되려면 좀 멀었다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게 약점이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정진석 굉장히 파워가 있다 저렇게 평가들을 있고, 설사 차기의 대통령이 되지 않더라도 유력한 캐스팅 보드를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차기에 국힘이 총선에서 압승한다면 영순위가 정진석 국회의장이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인드라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정진석 위원장. 인드라가 이렇게 입 바른 소리 하는 걸 싫어하잖아요. 스타일이. 냉정하게 얘기하는 스타일이잖아요. 정진석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정진석을 무시하면 곤란해요. 주호영이나 그러니까 뭐 대구의 주호영, 강릉의 또 그 친구, 갑자기 이름 생각 안 나네. 그 친구들보다 파워 만땅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넘어가고요. 그리고 자기 전까지 여전히 마이너스였지만 오르는 듯했는데 자고 일어나니 노스트림 고의적 회선 추정으로 대폭락. 노스트럼. 그래서 우울한 마음을 떨치려 손님 두 탭을 모셨는데 안 받고 2시간 걸쳐서 가게 대청소했습니다. 군대에서 하던 사포질 무청소했습니다. 우울할 때 청소하시는 건 저랑 똑같으시네요. 저는 이제 스타일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면 내 주변에서부터 하나씩 내 습관에서 고치려고 하는 거죠. 뭔가 이렇게 주시집회면은 이제 담배를 끊는다. 사소한 것부터 주변에서 늘 지적받던 거, 근데 인드라가 알면서 안 했던 거, 그런 것들을 해야죠. 작은 것들을 바꿔야지 어떤
나비 효과를 일으켜서 주변에 신뢰를 얻고 좀 더 나갈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바꿔야 주변이 바뀌겠죠. 나는 바꾸지 않고 주변만 바꾸라고 윽박지르는 건 꼰대나 짓이고 반쪽 미당이나 할 짓이고 맥로나 하는 짓이죠. 자신은 바꾸지 않으면서 남만 바꾸라고 하는 게 맥로 짓이고 반쪽 미당 짓이고, 네. 반쪽 놓으면 문전비 파쇼, 네. 반쪽 정은에 파쇼 짓이겠죠. 자신부터 바꿔야 되겠죠. 자신부터 바꾸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긴 한데, 예. 그러나 그것이 파쇼 극복의 지름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바꾸어야만이 세상이 바꿔집니다. 자신이 바꾸지 않고 어떻게 세상이 바뀌길 기대하겠습니까? 나는 안 바꾸고 남 탓만 하는 것이 바로 파시즘이고 반쪽 노면이고 문전비고 죄명이고 문전비죠. 히틀러고. 자신은 바꾸지 않으면서 왜 남들한테 바꾸라고 합니까? 그게 꼰대 짓이고 반쪽 미당이죠. 맥로가 하는 짓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인드라가 탈레반은 아니에요. 유거 탈레반은 아닙니다. 무슨 조광조처럼, 예? 빗질부터 제대로 해야 된다. 수신체가 치우평천하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를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자, 그리고 인드라도 허물이 많아요. 그 다음에 김현석의 월스트리트 나우 영국 금융 위기 터질 것, 이건 일시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제코제, 이 간만에 제코제가 3D니까 맨날 막,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여행 유튜버도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인기 끄는 비결은 그냥 3D처럼 그냥 오지에서 막 생 고생하는 그런 영상을 찍든가, 아니면은 이렇게 일반들이 겪지 못한 무슨 비행기 1등석, 기차 1등석, 이런 것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 이게 이제 인기가 있는 거죠. 경험하지 못하니까, 엄두를 내지 못하니까. 그런 면에서 제코제의 어떤 개인 인기, 그 다음에 이렇게 영국의 1등급 기차석을 그동안 소개한 유튜브가 영상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 때문에 인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영국 기차 1등급의 의자 책상이 작동되지 않는다는 거, 이런 날카롭게 지적한 거 좋고요. 열차 승무원이 급당해서 리포트에 올릴게요. 아니 그럼 환불해야지. 한국의 진상들은요, 인드라 가게 온 사람 진상들 어떠냐면 저런 포인트 잡았잖아. 야 60만원 환불해. 나 이거 못 참어. 제코제가 인성이 좋아. 이거 서비스 받았나? 진상들은 어떠냐면 그 꼬투리 잡아가지고 사장 나와 이러면서 이거 무효야. 그래도 좋은 거면 야 이거 뭐 내 60만원 낸 거를 환불 조치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끝나면 진상이 아니야. 그게 아니라 10배 징벌세로 적용해서 나 이걸로 인해서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소송 걸어가지고 10배 이상 20배 이상의 60만원이면 60만원에 곱하기 20은 얼마야? 2,400만원짜리 소송 걸어가지고 합니다. 미국에서라면 그렇게 할 텐데 영국도 다를 수 있으니까, 외국이니까 넘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우리 제코제님이 여행 유튜버니까 그렇게 못하겠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물가 비싼 런던에서 살아남는 법, 우리 이 친구 남매에서 놀더니 올라왔네.
그래서 옆에서 막 이 아가씨들이 코리안부 한국에 광적으로 집착하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 해외에 있는 극성 한류 팬이라고 보면 된다. 그만큼 한국의 문화에 관심 있는 사람이 많다는 반증이기도 하지만 의미 자체로 보면 좋은 의미가 아니다. 이제 이 아가씨들을 이 친구들이 어떤 한국에서 온 친구라고 보지 않고 그냥 영국에 사는 동양인으로 보고 있고 한국말 하니까 한국말 알아들으니까 코리아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옆에서. 그리고요 인드라가 영국을 좋아하잖아. 영국에 딱 가니까 인드라가 그냥 고향에 온 것 같은, 전생에 영국 런던에서 살았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잖아. 영국의 이 런던에서 런던이든 무엇이든 간에 영국 하면 잔디예요, 잔디. 한국 잔디하고 비교하시면 안 돼. 한국 잔디는 굉장히 그 풀이 짧잖아. 그런 잔디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영국 잔디는요,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길어. 그래가지고 그 영국 잔디에 앉으면 누우면 굉장히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인드라가 영국에서 한 달 정도, 거의 한 달 정도 있었는데 그때 보면 영국 직장인들이요 점심시간 때 어떻게 하냐면은 사무실이나 식당에서 밥을 먹지 않고 저런 식으로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데서 사가지고 공원에 와서 먹어요. 이런 식의 어떤 패스트푸드점이나 이런 그 노천 음식점에서 사가지고 이런 잔디밭에 앉아서 먹는 게 일반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이 친구도 이제 잔디밭에서 이제 먹는 거네요. 그래서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 런던 물가 비싸다 이 30년 전에 진짜 비쌌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 물가하고 런던 물가가 막상막하네요. 그만큼 한국의 굉장히 한국이 선진국 됐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에 20, 30년 전에는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지금은 한국이 사실상 선진국 수준이라고 다들 여행 다닌 사람들은 다 알아요. 해당 여행지에서 어디서 왔니?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선진국 대접합니다. 진짜로 그래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 해외여행 다녀본 사람도 알잖아요.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다 선진국 대접합니다. 그 외부의 인식이에요. 참고하시고. 무릎 슬라이딩. 그 다음에 이런 거 이렇게 답답할 때는 이렇게 세계의 이런 마추픽추 같은 영상을 보시면서 릴렉스 하시고요. 휴식을 취하시고 그 다음에 오목교 전자상가 야쿠르트 한국 야쿠르트 전기차 이거 있잖아요. 인드라가 출퇴근하면서 이거 봤어요. 오늘도 봤어. 그래서 이게 나는 그냥 야쿠르트만 배달한 줄 알았더니 아이스크림도 배달한대요. 이렇게 써놨더라고. 아이스크림도 배달하고 야구르트 제 신선 제품. 이거 한국 야구르트가 굉장한 비전을 가지고 있다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긍정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쿠팡이나 이런 데서 위기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전기차 한 대 값이 이제 1,400만 원인데 굉장히 가격도 싸고 그리고 한국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굉장히 충성도가 높고 제가 볼 때는 경쟁력이 있다 생각이 듭니다. 컨셉을 잘 잡았다. 비전이 있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화영이 저는 이렇게 짤막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제명이 인드라 얘기했잖아. 그 어떤 헐리우드 영화에서처럼 꼭대기에 올라갔다가 꼭대기에서 막 될 때
뚝 떨어진다. 인들아 예언했는데 예언 적중했죠. 이번에 당대표 되자마자 뚝 떨어졌잖아. 제명이 전망을 들어가 세계 최초로 하겠습니다. 차기 대권 후보가 됩니다. 돼야 돼. 인드라가 제명아 너 차기 대권 주자. 응? 인드라처럼 이 어목한 시절에 응? 반정미당 애들도 안 믿는데 인드라만이 믿고 있잖아. 제명아 인드라만 믿고 열심히 해봐. 네가 지금 믿을 거라고는 응? 차기 반정미당 대권 주자 되는 거밖에 없잖아. 그치? 인드라 시나리오대로 따라와. 알겠지 제명아? 나 인드라 제명이 안 미워하잖아. 응? 인드라 계획 안에 있어 제명이. 응? 인드라 계획 안에 없으면 제명이 언급도 안 해. 이해가 됐어? 제명아 넌 인드라 계획 안에 있는 애야. 차기 응? 반정미당 대통령 후보가 되잖아. 인드라 말 믿고 따라오면 돼. 자 그렇게 하고 넘어가자. 그 다음에 이런 건 쌍방 인드라가 얘기했죠. 이거는 인드라가 제명이 안까지만 쌍방울 수사는 정확하게 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한 바가 있습니다. 쌍방울 수사는 더 지독하게 해야 돼. 지금도 약과야. 더 지독하게 해야 돼.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유촉세 5억 선배서 우리 한동훈 형 잘하고 있고 동훈 형은 대통령 후보가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동훈 형이 유촉세와 관련돼서는 인드라 얘기했잖아. 유촉세 딸이 서울대에 나온 것 자체는 굉장히 의혹을 가지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렇다고 해서 무슨 근거는 없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좀 이런 것들을 좀 전수조사했으면 좋겠다. 우리 반정미당 자녀들의 어떤 진학과 관련돼서 저는 학부모들 사이에 의문이 있습니다. 왜 반정미당 자녀들은 왜 좋은 대학 가느냐? 대다수 학부모들이 과거처럼 100% 그 학력고사 식으로 수능으로 가지 이렇게 무슨 뭔가 편법으로 해가지고 내신도 아닌 이상하게 그 조민처럼 가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조민이 대표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반정민주당 인사들의 자녀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유촉세 자녀에 대해서도 저는 좀 전수조사 일환에서 해야지 굳이 딱 찍어와서 유촉세 자녀가 무슨 서울대 편법 입학했다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왜 반정미당 자녀들은 왜 명문대에 쉽게 입학하느냐 이런 의심이 있고 이런 것들은 자이파쇼 정교조와 어떤 결탁해서 뭔가 있는 놈들이 조선시대 100년 전 양반 개새끼들처럼 기회평등 가장 평등의 원칙인 기회평등을 박탈시킨 이런 파시즘 짓을 저지른 거 아니냐라는 것이 학부모들의 생각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라고 전수조사했으면 좋겠다. 조민과 같은 비리가 있는지 전수조사했으면 좋겠다! 라는 겁니다. 문전비 아들, 딸, 반쪽 놓으면 손자! 전수조사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제명의 아들도 해당이 되나요? 그건 나도 관심 없고
뭐 추미애 아들 딸 뭐 저는 관심 없어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전수조사했으면 좋겠다. 박진모, 태영호 잘하셨고, 뭐 MBC 저는 여기까지는 인드라가 전민지각이 알아서 하니까 저는 여기까지는 제가 굳이 안 해도 되겠죠. 어쨌든 서울종, MBC이 역할을 많이 했죠. 서울종. 그 다음에 삼국지 가우 하이오안이 이부라는 친구가 있네요. 원래 성씨는 풍씨인데 그건 풍부죠. 조조를 2번이나 속여 엿먹였는데 대다수가 모르는 인물. 그러니까 이게 삼국지 연의를 읽은 사람들은 모르는 인물인데 삼국지 정사를 봐도 모르는 인물인데 인드라가 어지간한 인물들은 다 아는데 삼국지에서 이부라는 인물을 인드라 몰랐습니다. 고마워요. 어지간한 인물들은 다 아는데 몰랐던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우리 김길선 누님 훌륭하시고, 그 다음에 100년 전 평양의 모습, 그 다음에 시카고 한인회, 그 다음에 RFA 자유아시아 방송 북한 인권대사, 북한의 자유 방송을 라디오 방송하는데 이게 운전비 자유 파쇼 접근해서 제한을 가뒀는데 불법화 시켰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되는가,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김민정 세이브 NK 부대표께서 말씀하셨고요. 그 다음에 아침 한개 동해에서 실시 중인 한미영합 해양 대특수작전 훈련. 아닌데 인드라가 단순 뉴스 전달이 아니라 분석과 전망까지 거의 실시간으로 1인 미디어 아침 한개님이 방송한다는 것은요, 인드라 방송을 시청하시는 분들에게는 자연스러운 일로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상식적인 수준에서는요 임파시블 미션이에요. 인드라가 예를 들어서 몇 년 전부터 이렇게 인원리 방송할 때 이건 도대체 한 개인이 1인이 어떻게 이런 모든 정보를 총괄하고 분석을 실시간으로 하느냐, 믿을 수가 없다. 인드라는 그냥 연세문학회 출신으로서 글 좀 쓸 줄 아는 놈이니까 대표 집필할 따름이고, 인드라 배후에 어떤 정보기관이 있어가지고 자료를 제공해줘가지고 인드라가 편집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들 했거든요. 10년 전만 하더라도 인드라 처음에 국유본론 만들 때 지금도 똑같은 의심을 가질 수 있어요. 아니 아침 한개님이 이게 매일같이 이렇게 고급 정보를 이렇게 하는 게 믿어지지가 않는다. 인드라도 솔직히 그래요. 아니 이렇게 고급 정보를 어떻게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전망, 이게 한국인의 힘이구나. 국유본이 인드라를 평가했거나 국유본이 인드라를 평가하는 거나 국유본이 아침 한개님을 평가하는 거나,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요. 아침 한개님도 인드라를 의심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가게를 보면서 저렇게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전망하나, 의심 드죠. 아침 한개님 인드라 방송 혹시 보신다면 인드라도 아침 한개님 그런 군사 정보를 보면서 깜짝 놀라고 의심해요. 아니 이렇게 한 대여섯 명의 정보 루트가 이렇게 제공해 주니까 대표 집필을 아침 한개님이 혼자서 하시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될 만큼 아침 한개님의 어떤 그 정보나 분석, 그다음에 전망은요, 인드라는 한반도 톱이에요. 한반도 톱. 세계 톱이라고는 얘기 못하겠고, 한반도의 이쪽 군사 관련해서는 원톱이세요. 저는 깜짝 놀랐고 존경합니다. 저는 혼자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인드라처럼 그냥 약간의 경미한 아스퍼거가 아니면 너무너무 지루하고 깝깝한 건데, 아침 한개님도
약간 인드라 같은 경미한 아스퍼거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런 깝깝한 걸 재밌다고 여기니까 남들 자는 시간 다 아껴가지고 막 한두 시간 자고 나머지 잠 줄이면서 막 이렇게 분석해가지고 영상 만드시는 것 같아. 인드라 같은 성향인 것 같아. 뭔가에 꽂히시는 사람, 양반들이야. 하여튼간 존경스럽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시고요. 아침한개님, 인드라는 이건 천재 능력, 천재도 뭔가 체력이 딸려야지. 체력이 한순간에 뭔가 이렇게 조회수 100만원 찍을 수는 있지만 이렇게 꾸준하게 매일같이 고급 정보를 내놓는 건요 체력이에요. 체력이 없으면 안 돼. 인드라도 꾸준하게 하잖아. 이게 체력이거든요. 천재는 아무리 상대가 천재여도 체력 강한 애들 못 당해요. 어쨌든 아주 대한민국의 중요한 인재입니다. 성현웅 정부가 어떤 식으로든 우리 이 아침 한끼 챙기지 못하면 그것은 낭비다. 손실이다. 국익관점에서 굉장한 손실이다. 이런 아침 한끼님 같은 천재들은 뭔가 대접하고 예우해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허접하면서 국정원 차장 뭐 있다 이렇게 나 그런 애들 안 보잖아. 그따위들이 뭘 알겠어. 실력이 우선이죠. 정보계통의 통크루죠. 아침한개님. 아침한개님에 대하여 선생님께서 참으로 잘 보신 것 같습니다. 한국 해군의 전략 강화 방향에 대해서 현명한 충고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그 참술이 그 해군 장교에 따르면 요즘 그 잠수함 생활이 그렇게 고달프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해군 지원하는 지원자가 거의 없대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성유령이 일반 장병들 급여로 올라서 요즘 한국 장병들 성유령 인기가 최고라고 인드라 강조했잖아요. 직업군인에 대해서 조금 더 월급을 보장해 주셔야 된다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잠수함 같은 고달픈 3D 업적인 경우에는 더더욱더 파격적인 임금 인상이 필요하다.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쓸데없는 위원회 줄여서 저는 잠수함에서 생활하시는 고달프게 일하시는 분들의 월급을 올려드리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고 김한배님 중국에서 이제 시위했다. 뭐 마음을 자영업자로서 이해하고 있고요. 인드라 입장에서는 뭐 간단하게 얘기한다면 이렇죠. 저는 그냥 어렸을 때 그 트라우마가 있었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손해봐도 인드라는 굉장히 트라우마를 겪어요. 이게 인드라가 상인 본능이 없어서 돈 100만원 잃어도 1000만원을 벌면 되지 이런 마인드가 있다면 100만원을 잃었지라도 끄떡없잖아. 근데 저는 1000만원 벌 재주가 없기 때문에 100만원 10만원 만원만 손해봐도 벌벌 떤다 이거죠. 1000만원 벌 자신이 없기 때문에 1000만원 벌 자신이 있으면 100만원 손해봐도 10만원 손해봐도 만원을 손해봐도 끄떡없잖아요. 제가 그런 상인 본능을 타고나지 않아서 이 사회에서 버티려면
이 트라우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시 인드라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열심히 경제 공부 더 해야 되고 구라 경제학이 도움이 안 되더라도 어쨌든 있는 노력이라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맞아서 하면서 평정심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을 다스려야죠. 그래서 요즘은 좀 나아졌어요. 여전히 뭐 지금도 암호화폐 투자했는데 이 과거 같으면 눈앞이 캄캄했는데 지금은 뭐 10% 마이너스 나도 덤덤하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마자세 덕분이에요. 과거에는 그냥 10% 마이너스만 나도 잠을 못 자가지고 막 그러네. 요즘 매매창도 안 보고 그래 넌 가라. 그렇습니다. 네. 자, 그렇고요. 자, 돈이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그리고 돈이 인생 사는데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그래서 돈이 중요하지 그래도. 돈이 중요해. 근데 돈이 또 전부가 아니야. 자, 그 관점을 잘 생각해서 잘 이겨내시길 바라고요. 저는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여튼간에 말만으로 그러니까 마자세만으로 그러니까 마자세 하면서 이거를 10번 외치는 것만으로 잘 안 될 때는 청소하거나 뭐 하여튼간 뭘 해요 인드라가. 그래서 마음을 진정시킵니다. 여러분들은 꼭 인드라처럼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방식으로 마음을 다스리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이 인드라한테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들한테 충격을 주지 않고 자극 주지 않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 되겠네요. 우리 아들이 자살하지 않도록 노력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아들 힘내. 아빠가 늘 믿잖아. 그렇지? 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포버스 세계 10대 부자 도시 새로 발표하자 난리단 중국 일본. 이건 역시 국토전략. 이 정도면 예술이지고 10개 지역 분리독립 보시면 되고 유정복 인천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인드라 믿고 있죠. 그 다음에 세운영 믿고 있고요. 잘하고 있고 그 다음에 게임사 이 게임이 이 정도로 만들어지고 있군요. 이제는 이 정도 만들어지면은 이제 입력 마우스가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장갑 같은 거 이제는 입력 장치가 마우스가 아니라 장갑 정도로 이렇게 발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 퀄리티면 이렇게 평가되네요. 게임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다 말씀드리시고 그 다음에 나사 인드라가 지난 방송에 일본의 그 소행성 일타 3P죠. 돈이 돼요 여러분. 명분이 되죠. 지구 충돌을 막기 위한다. 인류를 위한 것이거든요. 인류를 막기 위한다. 명분 됐죠. 두 번째는 뭐죠? 일본의 조사처럼 거기에 물이 있다더라. 아미노산이 있다더라. 그래서 이제 과학적으로 뭔가 된다. 세 번째가 이제 경제적 실익인데 자, 저 이번에 딱 기시됐던 것도 직경이 80m밖에 안 돼. 축구 경기장이야. 축구 경기장 크기의 직경을 없앤다고 그래서 큰 문제가 있겠습니까? 없죠. 만약에 저게 직경 80m의 소행성이 전체가 다 예를 들면 금덩어리다.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 덩어리다. 혹은 뭐 요즘 2차 전지로 갖고 있는 히토류 자원으로 똘똘 묻혀 있다더라. 이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서 1타 3피다. 테슬라의 화성 그런 프로젝트에는 저
소행성 탐사가 반드시 있다. 그렇다고 해서 소행성 탐사가 우선이고 달 탐사가 미뤄한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예, 이 어디까지나 국익은 기이고 나사의 기이다. 일본에서 소행성 탐사 결과가 나오자마자 나사의 이러한 다트 실험이 발표되는 것처럼, 예, 중국이든 일본이든 그 한국이든 그 배후에는 국익원이 있다. 그거 왜, 응? 미국만 하지 왜 그럼 중국에다 주고 일본에다 주고 유럽에 주고 한국에 주냐? 뭔가 이렇게 국가적 경쟁을 하게 되면 그만큼 나사에 대한 예산 확보가 용이해지기 때문이라고 내가 강조했죠. 예. 그런 관점입니다. 인들은 분명히 하지만 나사를 지지하고, 예, 나사의 예산 확보가 언제든 확보돼야 된다 이런 점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나사에 대한 음모론, 달 착륙 음모론 다 이건들은 나사의 예산 확보용이다 이렇게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인류를 위해서는, 예, 인류 미래를 위해서는요, 나사와 미국 고등연구원 예산 투자는, 예, 지지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떡밥들에 대해서 인들은 지지해요. 이런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미국을 포함한 국제연구팀 인류 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예, 핵유황 방식에서 토카막, 한국식으로의 토카막도 있고 이런 레이저 방식이 있다. 그래서 인드라가 분명히 지난 방송에서 뭐라고 했겠습니까? 예, 영혼의 문제에서, 예, 핵융합 문제, 에너지, 그다음 양자 컴퓨터 이런 것들이 되면 계산이 좀 더 분명해지면, 예, 수준이 높아지면 영혼의 문제에도 실험이 진행이 될 것이다. 근데 현세의 어떤 과학기술 수준은 어렵기 때문에 22세기 가서야 기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핵융합 과정에서도 이 레이저 방식도 간단한 거죠. 예, 이 논문의 방식은 좀 더 계산이 정확해졌다. 근데 그것이, 예, 계산이 일시적으로 정확한 거지, 이것이 상용화되려면 지속적으로 계산이 정확성을 유지되는데 그건 어렵다 이거죠.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요?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되면 어느 정도 해결되길 수 있는 거죠. 그런 것처럼 영혼의 실험도 22세기 가서야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뭐 이 친구 얘기드나, 당장의 어떤 핵융합은 한국식의 토카막 방식이지만 굳이 이런 것들을 미국이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군사적 입장이 우선적이다. 그 당연한 거죠. 이렇게 말씀드리고, 400만 도트님 어서 오세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12시 14분. 자, 1분 내로 여러분들, 질문 받고 없으면 정리하겠습니다. 자, 없으면, 첫 번째 인드라, 인드라 유교 탈레반은 아니고요. 어쨌든, 청소와 빛의 조광조의 그 소학, 뭐죠? 지구평천화, 그런 관점은 아니고요. 그냥 인드라가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하는 버릇 중에 하나는 바꿔야 된다. 내가 바꿔야, 세상이 바뀐다. 내가 바뀌지 않고 남들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다. 내가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것이 여태까지 도움이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내가 바꾸니까 세상이 좌이파쇼 세상이, 평화로운, 인류 공존의 세상이 되더라. 남 탓하지 말고 자신을 바꾸자. 이렇게 제안 드리시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국토 전략,
갑자기 이렇게 인드라는 제한적 핵전쟁 그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국토 전략이 요요드 뭐 이런 얘기까지 저는 여전히 한 78% 정도는 푸틴이 핵을 사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봤는데 국토 전략이 떡밥 예술급인 국뽕전략 TV를 보면서 국토 전략 조금 더 올렸어요. 확률이 높아졌다. 그래서 만약에 우크라이나 체르노빌이 있었지 않습니까? 체르노빌. 그래서 제한적으로 우크라이나의 핵전쟁, 제한적 핵전쟁 전술핵이 사용될 수도 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 이후에 세상은 어떻게 되겠냐? 유엔 안보리 체제가 무너지고 새로 재편될 수밖에 없고, 현재 연준의 어떤 금리 인상 그런 것들이 전혀 취소가 되면서 양적 완화 시대로 곧바로 접어든다. 푸틴은 그냥 끝나고, 그리고 중국 고립된다. 그러니까 지금의 여러 가지 푸틴이 전술핵을 쓰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지만, 만약에 쓴다면 알파 오메가 어떤 시나리오에서 그 시나리오가 급격히 진행된다 이거죠. 만약에 푸틴이 핵을 사용하게 되면, 전술핵이라도 사용하게 되면 한반도 핵, 일본 핵, 독일 핵 이런 핵무장이 더 가속화되고, 어떤 달러가 지금 높잖아요. 그런 것들이 인하되고, 전 세계 현재 상황과 정반대 상황이 갑자기 인드라 2024년으로 예상됐던 것이 당연 10월달에 조성될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이 현재 22%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세 번째는 뭐냐면은 주제인 성희롱과 이든영, 혈맹이라고 했죠. 혈맹. 그 다음에 카밀라 해리스도 혈맹이다. 성희롱하고. 카밀라 해리스 인도 출신, 어머니와 아버지가 자메이카와 인도 출신이다. 아주 그냥 태생적으로는 완벽하기로 할 만큼 조건을 갖추고 있다. 경쟁자들이 질투할 만큼. 관건은 이제 본인의 소파 승진 이슈를 어떻게 잠재우느냐 달려있다. 그런 카밀라 해리스가 이렇게 한국 중심으로 가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타이밍도 좋다. 9.28 수복과 10월 1일 국군의 날 사이에 딱 온다는 것은 휴가철에 온 넬슨 펠로시와 딱 비교가 된다. 이렇게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명 화영, 제명이 인드라가 차기 바정미당 대권 후보로서 끝까지 역할을 다했으면 좋겠다. 바정미당에 인물이 없잖아. 제명이 말고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없어요. 차기 바정미당 대권 주자는 반드시 제명이가 돼야 된다 라고 인드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갖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맞았어요. 고맙습니다.